자주 실패하는 사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 중에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노력했고 시간도 투자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돈 좀 쉽게 벌 방법 없을까? 쟤는 금수저겠지. 나는 운이 없어. 오늘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목표입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본인조차 성공의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를 목표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벌고 싶은지,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지, 한마디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모르니까 자꾸 실패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쉬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싶다는 결과만 꿈꿨지 돈을 어떻게 벌겠다,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과정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름길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무인 점포를 창업해서 재미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쉽게 돈을 벌고 싶으니까 솔깃하겠죠? 그래서 그냥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당장 큰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또 다른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만약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요, 최소한 나는 서비스업에 잘 맞고 요리도 좋아하니까 식당을 차려서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 때문에 힘들거나 매출이 저조할 때마다 계속 업종과 진로를 바꾸게 될 겁니다. 수백 명을 상담한 제 경험에 따르면요, 실패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몇 년을 해야 대표원장이 될 수 있어요? 1년 안에 제 가게를 낼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할 가능성은 몇 %인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더 큰 일이 나타나면 중도 포기하거든요. 본인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난입니다. 물론 대놓고 남을 험담하거나 비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쟤는 금수저니까 가능했겠지. 저 자격증 따봐야 쓸모없다. 월 300을 버느니 그냥 월급쟁이 하겠다. 상대방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사업가, 기업인이 연설한 영상을 보면요, 존경을 표시하는 댓글도 많지만 비난하는 댓글도 정말 많아요. 가난을 극복하고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미국에서 태어나는 특혜를 받았다며 업신여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 금수저가 아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폄하하죠. 하물며 세계적인 대부호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퇴사 후 창업했다는 직장 동료에게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곧 후회한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한테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일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노력을 한심하게 여기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학교를 예로 들면요, 공부에 관심이 없고 소위 말하는 일진은 반 1등을 우습게 봅니다. 옛날 말로 공부벌레나 범생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습고 한심한 쪽은 누구죠? 남의 노력을 깎아내리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은 1등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1등에게 찾아가서 뭐든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 학생과 본인의 차이점이 뭔지 배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향을 그려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주식으로 수익률 300%를 내겠다. 부동산을 공부해서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받겠다. 식당을 창업해서 연매출 10억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성공한 주식 투자가, 부동산 전문가, 요식업 전문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읽고 강연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대에게서 배울 점을 10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운이 좋았네, 부모를 잘 만나서, 시대를 잘 타서. 개인적인 평가는 접어두고 나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고 닮아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혹평하려면 최소한 상대방과 동급이 된 후에 비평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의 장점은 모두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하셔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프레임입니다. 흔히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면 남에게 편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프레임은 나 자신에게 씌울 수도 있습니다. 난 못해. 난 평생 가난할 거야.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런 마인드가 모두 부정적 프레임입니다. 내가 도전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게 만드는 고정관념이죠. 나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다는 건 팔다리를 묶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공하려면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데 나는 원래 안 된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성공할 수단과 방법을 막아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레임을 깨부수세요. 그 방법은 내가 스스로 씌운 선입견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깨닫는 겁니다. 나의 10대, 20대가 불행했다고 해서 30대도 불행할까요? 내가 40대에 돈이 없다고 해서 50대에도 가난할까요? 지금까지 실패만 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프레임은 내가 아닌 남에게 적용하면 쉽게 깨지기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진 사람이 난 대기업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LG에는 입사 지원조차 안 하는 겁니다. 바보 같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최저시급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직해도 연봉은 똑같을 거야. 얼마나 비합리적인 프레임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비합리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스스로의 앞날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렸는데요. 나도 얘처럼 유튜브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말이야 쉽지. 비난하는 대신 영상에서 나에게 도움이 된 한마디를 찾아보시고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습관을 바꿀 수 있겠어? 프레임을 깨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